네, 정부조치법 본회의 이제 통과됐고요.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도 사퇴했습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정치권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출국 금지됐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치권 정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전국기 정치평론가 김경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제 물러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요. 예. 이제 출국 금지 요청이 나왔다는 게 공개됐습니다. 예. 이 사안이 과연 왜 이렇게 불거진 건지 좀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지금 작년, 그러니까 대선 기간이죠. 12월 12일 날 네. 민주당이 이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고 있는 현장이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현장에 출동해서 경찰들하고 한 이틀 하고 몇 시간을 대치를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수사가 조금 이제 더디게 지연이 되다가 최근에 그 민주당의 이제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내부에 있는 자료다라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확대 간부회의를 하면서 4대강이라든지 또 제주 해군기지라든지 네. 또 세종시 이전 문제라든지 네. 이런 정부의 시책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종북 세력이고 국가의 어떤 시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전교조라든지 또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떤 내부의 적과하고 좀 가열차게 좀 싸워야 된다. 네. 이런 내용이 밖으로 소개가 되면서 네. 국정원장이 결국은 정치에 개입했고 선거에 개입했고 네. 그래서 결국은 본래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어떤 국정원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지금 아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5건의 아마 고소고발이 있는 걸로 지금 네.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원세훈 전 원장이 아마 오늘 출국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아마 보도를 보니까 검찰에서 아마 어젠가 오늘인가 출국금지를 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국정원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천안함 폭침이나 4대강 사업의 경우에 그 주요 현안에 북한이 선동 지령을 하고 고정 간첩이나 종북 세력들이 대정부 투쟁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그게 확대 재생산되니 국정원을 살리라는 거죠. 정치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두 분의 의견을 좀 차례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의 고유 업무 중에 대공 업무가 있고요. 네. 대정부 전복 관련 방첩 업무가 있습니다. 방첩 업무. 네, 방첩 업무.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은 국정원의 업무와 연계시킬 수가 있는데 네. 저는 그 원세훈 전 원장이 이제 정치 개입을 할 의도가 있었다면 네. 굳이 내부 게시판에 그 요약 정리를 한 걸 직원이 했겠죠. 그걸 네. 올린 그런 과정을 거쳤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개입을 할 의도가 있었다면 네. 그 뭐 아주 그 직속 부하들한테 시켜가지고 암암리에 이렇게 그 전개를 했을 텐데 네. 일상적인 확대 간부회의에서의 지지 사항을 그 내부적으로 올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정치 개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논란이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네. 네. 또 하나 이제 제가 오늘 좀 재미나게 느낀 것은요. 이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을 했으면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공항에서 무슨 공항 패션 그래가지고 네. 이 중대한 국가 사안을 놓고 뭐 공항에서 이렇게 그 패션 요즘 그 SNS 상에서 네. 연예인들의 그 패션 그 네. 유행 아닙니까? 그런 가벼운 또 그런 그 대언론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진정성이 참 있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네, 그러니까 공항 패션 얘기 좀 몇 가지니까 그렇다 치는 예. 게 아니라 핵심이 예. 국정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활동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국내 정치 개입으로 의식을 한 거냐 아닌가의 예. 문제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국기 박사님 말씀대로 정작 본인은 이게 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착각을 하고 했을 수는 있겠지만 네. 분명한 것은 이게 객관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주 명백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정원법 자체에 국정원의 직무 수행의 범위가 국외 정보, 그러니까 국제 정보하고 네. 국내에서는 대공이라든지 대테러, 그다음에 국가 정보에 관한 정보 수집, 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사건의 수사 이렇게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4대강이라든지 뭐 어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 이런 부분은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거든요. 벌써 네. 4대강만 해서도 지금 감사원 안에서 이게 감사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4대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감사원이 그러면 과연 종북 세력인지 세종시 사실은 박근혜 당시 대표께서 지금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박근혜 의원이 당시에 그럼 종북 세력이라는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국내에서 아주 민감하게 정책적으로 여야 또 여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사항을 네. 가지고 대통령의 행정적 정책적 의지를 실현하는데 국정원장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했다. 네. 그럼 이건 국정원법에 정해진 내용도 아닐 뿐더러
아니 그렇게 국정원이 일을 할 거면 국가홍보처가 왜 있으며 건설교통부가 왜 있으며 환경부가 왜 있습니까? 그냥 국정원이 다 그냥 모든 대한민국의 일을 알아서 하면 되지. 네. 그래서 국정원법은 과거에 국정원이 인권 침해를 했고 그렇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월권을 했던 어떤 과거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네. 국정원은 이 법에 정해진 이 범위 내에서만 하고 이 범위를 넘어갔을 때는 위법이고 월권이고 정치 관여 행위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면요. 이번에 이제 공개된 과정을 보니까 최근에 이제 유출이 됐는데 그 직원이 몇 년 전에 올려놓은 국정원장의 이야기를 이제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이게 법 위반이면 한 3년 넘도록 그 국내법,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는 지시문을 3년 넘게 놔놓고 이제 법 위반이 명백하다면 국정원의 법무팀이며 그 수천 명의 직원들이 몇 년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정말 앵커가 말씀 잘 하신 게요. 국정원의 업무는 이 안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나 또 심지어는 언론인들마저 접근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원이 이제 통하는 대표적인 경로가 네. 국회 정보위원회 아닙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3년 전부터 이런 그 내부적인 일들이 있어 왔으면 네. 국회 정보위원회 같은 그 조직에서 충분히 그 캐치가 돼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저는 그 왜 지금 또 불거지고 네. 그 다음에 내부 고발자들이 항상 그 정의를 위해서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문제는 이제 특권 진영과 뭐 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또 정치적 의도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원세훈 전 원장이 네. 시민단체를 가장한 종북 활동 세력에 대해서 대처를 하라고 그랬는데 네. 예를 좀 잘못 들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전교조라든가 민노총.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 개입을 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네. 문제가 되는 예. 거는 예. 그 전교조나 민노총을 내부의 적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방금 이제 김승현 앵커나 정 박사님 말씀이 그대로 이제 그 전제하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정말로 뭐가 정치 관여 행위고 뭐가 국정원의 임무인지 그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국정원장으로서 몇 년간 지금 직무를 집행했다는 이 결론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게 명확히 범죄 행위고 이게 이 정책에 대해서 정책 논의에 대해서 국정원이 관여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자체를 못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자체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이 국정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책 관여를 하게 되면 정말 옛날 그 유신 시절에 보면 국정원이 군청에 와서 아니 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누구 후보로 나서면 아니 이러이러한 후보가 좀 평가가 좋지 않겠습니까? 네. 또 뭐 군수 인사할 때 이 군수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가 있는데 좀 인사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1970년대나 80년대 초에 하던 일을 지금 국정원이 여전히 2010몇 년도에 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변호사님 말씀 예. 잠깐만 네. 말씀 좀 드리면 아무 생각 없이 그 지시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대북 심리 전단을 운영을 해가지고 네. 또 한편으로는 뭐 좋은 평가도 받고 했거든요. 네. 다 국회 정보위원회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이런 그 업무 활동이 이제 알려지곤 했는데 그 대북 심리 전단을 운영을 하면서 이 업무가 좀 과도하게 또 뭐 방향이 잘못 틀어진 것인지 하는 해석은 가능한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은 제가 조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아까 잠깐 정국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9살 국정원 여직원에 관련된 예. 첩보를 전달한 사람이 그 사람이 네, 이번에도 이걸 알렸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민주당 출마를 희망했던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다는 데 예. 대해서 예. 순수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네. 이 사람이 제보를 한 순수성이라든지 의도 같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그렇지만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분명히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고 네. 해서는 안 된 일을 그냥 서슴없이 그냥 넘어다니면서 네. 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예. 네, 어차피 이제 그 내부의 그 지시사항이 고스란히 공개가 됐기 때문에 뭐 그 검찰이 이제 앞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판단을 내리는 것 뭐 이 판단의 영역이 좀 남아 있는 예. 것 같은데 예. 그 얘기는 좀 수상을 지켜보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다음 테마를 한번 넘어가 보죠. 오늘 대통령이 인사를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했는데 친박계 의원이에요. 예.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제가 이경재 의원을 몇 번 이렇게 뭐 공적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네. 정말 성실하고요. 그리고 네. 방송통신 전문가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고요. 네. 세미나 같은 데서도 정말 그 국회의원들 바쁜데 와서 그 진지하게 공부를 하고 하는 모습 보면은 참 네. 막 훌륭한 국회의원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감을 가졌고 네. 또 이 사람은 매너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 네. 매너, 예의 뭐 네. 이런 면에서 저는 정말 잘 뽑은 방통위원장 이렇게 뭐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김병지 어떠세요?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대체적인 평가가 아마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시고 네. 인품도 좀 중후하시고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도 있고 네. 그래서 좀 무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이 방송의 중립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네. 이 정부정치법 통과가 50 며칠이 그렇게 질질 끌어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하필 이 시점에서 네. 본인하고 정말 대통령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분을 꼭 이렇게 위원장으로 선발을 하시는 게 맞았는지 예. 조금은 좀 중립적인 사람을 그리고 본인하고 상관이 없는 방송의 전문인을 조금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좀 시의적절한 인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네. 뭐 가까운 사람 중에서 뽑는다면 비교적 인품은 좀 무난하다 네. 이렇게 얘기해집니다. 그렇군요. 변호사 나오셨으니까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있는데요. 저는 성접대 의혹 파문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에 대해서. 그랬더니 시끄럽다가 또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 동영상의 주인공이라고 밝혀진다고 해도 처벌은 못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성접대 자체가 이제 접대가 이게 뇌물이 아니냐 지금 네. 이제 이 뇌물 관점에서 보면 네. 뇌물이라고 보면 이제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뇌물을 성접대를 받는 공직자에게 네. 뭔가 구체적인 부탁, 네. 당신이 이 일을 좀 들어주시오, 아니면 당신 부하나 당신하고 관련이 있는 무슨 일에 대해서 당신이 좀 중간에 매기 역할을 해서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시오라는 부분이 좀 전제가 돼야 되는데 네. 네. 과연 그러면 그 이제 법무부 차관 사퇴하셨던 분에게 과연 특별한 무슨 부탁이 있었을까? 네. 이제 부탁이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성접대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네. 그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라도 확인이 안 된다면 그냥 위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다른 뭐 공직자들도 뭐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요거는 성접대 뇌물 부분 이외에 네. 어떤 마약이라든지 혹시나. 예, 근데 그 뭐 성접대가 있었다고 하고 네. 전제를 하고 네. 거기에 이제 같이 관계를 맺었던 여성분이 어떤 성접대를 하는 그 윤모 사장인가 하는 분이 마약을 강제로 투입한 네. 상태에서 네. 하도록 했다는 상황을 알면서 했다면 네. 일정 부분 아마 좀 형사 책임을 지고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네. 그 태산명동의 서입힐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실체적 진실이 없습니다. 팩트가 없는 거죠. 네. 팩트가 없기 때문에 대가성 문제가 이 논쟁의 여지가 되고 경찰 수사가 지금 부진했다. 초기 수사가 부진해가지고 네. 초동 수사 부진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무슨 주간지의 스캔들 정도로 그 기사가 네. 장치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네. 검찰이나 경찰에 계신 분들은 포괄적 뭐 그런 거 해당 안 되나요? 지금 그 법 이론상으로 포괄적 뇌물죄를 네. 인정하는 것이 네. 대통령과 국회의원 딱 두 직책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지 않으면 예. 처벌이 안 되는. 예. 또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뭐 이 소수설일 수 있겠지만 예. 그 성접대라는 게 성의 상품화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예. 성에 대한 제공이 뇌물로 간주하기 어렵다 이런 예. 해석도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동부지검의 그 모 검사 사건 같은 경우에 네. 법원에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영장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은 그 사건도 역시 뇌물로 의유를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유 중에 하나가 네. 이게 과연 뇌물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해석이 아직은 확정적으로 안 나왔는데 네. 그 성 자체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견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스캔들로 끝날 가능성이 현재로는 좀 높아 보이는 거네요. 지금 동영상 자체의 진위 여부도 지금 의문시되고 있거든요. 동영상 자체도요. 네. 거기서 성제공이란 말이 쓸 수 있는지조차도 지금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뭐 팩트가 없이 뭐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버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뭐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원세훈 원장 건 처음에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그건 검찰이 출국금지 경찰을 내렸으니까 예. 상황 좀 나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